치매, 삶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 그날 저녁, 그는 오랜 친구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수의 이름이 휴대전화 화면에 뜨는 순간 반가운 마음에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통화가 시작되자 그 미소는 곧 얼어붙었다. 나 병원 다녀왔어. 요즘 기억이 자꾸 끊겨서 경도인지 장애래. 순간 그의 귀에선 민수의 목소리가 울리고 가슴은 털썩 내려앉았다. 말끝이 떨리는 듯하면서도 담담했던 민수의 목소리는 오랜 친구의 체념과 두려움을 감추고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 깊이 무너져 있었다. 민수는 학창 시절부터 기억력이 뛰어났고 퀴즈 대회에서는 항상 수석을 차지했던 친구였다. 대학 시절에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하며 늘 유쾌하게 사람들을 웃게 하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 같은 존재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감을 잃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 민수가 기억을 잃는다는 말을 꺼낸 것이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휴대전화를 조용히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은 정적에 잠겼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 노을빛이 방 안을 붉게 채우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 어두워졌다. 민수가 남긴 짧은 말들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기억이 끊겨서 경도인지 장애,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에 금이 간 듯한 느낌이었으며 민수가 앓기 시작한 그 병이 이제는 자기 삶의 문턱까지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치매는 뉴스에 나오는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드라마 속 이야기만도 아니며 바로 내 친구의 이야기이자 나의 가능성일 수 있다는 것.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느낀 직후 나도 이젠 대비해야겠다. 내 기억도 내 삶도 내가 먼저 지켜야지. 그 말은 자기 위로이자 조용하지만 단단한 약속이었다. 한 사람의 기억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시간이었고 관계였다. 민수의 소식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게 해준 충격이었으며 단지 두려움이 아닌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단순한 조깅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육체의 건강만으로는 삶을 지켜낼 수 없다는 통찰이 그의 내면 깊숙이 뿌리내렸다. 단순히 운동이 뇌혈류를 촉진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과학적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 전반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자각에 이르렀다. 기억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감정과 연결되고 경험과 얽히는 복합적인 구조임을 알았기에 그는 신체뿐 아니라 정서, 인지,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생활 개선에 착수했다. 그는 삶을 가꾸는 일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자신의 존엄과 연결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기억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일이었고 그 속에는 과거의 추억뿐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힘도 담겨 있었다. 그는 매일의 루틴 속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했고 사소한 순간들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듬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의 연속이었고 그에겐 이 변화가 단순한 예방이 아닌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설정했고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얼굴에 담는 것부터가 하나의 의식이었다. 그렇게 몸의 깨어남을 인정한 후 그는 스트레칭 매트를 펼치며 음악을 배경으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숨소리와 심박에 집중했고 손끝과 발끝까지 의식을 보내며 하루의 리듬을 맞춰 나갔다. 조깅을 시작하면 하천변을 따라 달리면서 주변 풍경의 미묘한 변화를 관찰하며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나뭇잎의 색, 바람결의 밀도, 그리고 반짝이는 물살의 움직임까지 그의 시선은 놓치지 않았다. 때때로 작은 새 한 마리가 수풀 사이로 날아오르면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지켜보았고 이 모든 감각의 자극은 그의 뇌를 깨우고 기억의 창고를 부드럽게 두드리는 일이었다. 그에게 운동은 더 이상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감각을 일깨우고 자신과 대화하는 고요한 시간이자
매일을 진심으로 살아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리고 단지 하루를 버티기 위한 루틴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유리처럼 투명하고 쉽게 깨지는 존재를 지키기 위한 의식적인 살림살이로 바뀌기 시작했다. 삶은 더 이상 수동적인 흐름이 아닌 매 순간 의지를 담아 정제해야 하는 예민한 구조물처럼 느껴졌으며 매 순간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기술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의 파형을 감지하며 일상의 디테일에 세심히 반응했고 행동 하나하나에 이유를 부여해 나갔으며 침묵과 말, 쉼과 움직임, 혼자만의 시간과 타인과의 만남까지 모두 기억을 중심에 둔 설계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를 훈련시키듯 삶을 다시 쓰기 시작했고 그 시작은 작고 소박했지만 마음속 다짐은 단단했고 그 다짐은 일상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그 다짐은 그의 식탁 위에도 책장에도 신발끈을 묶는 손끝에도 스며들었다. 그렇게 한 사람의 평범한 삶은 조용히 그러나 견고하게 다시 그려졌고 서서히 하나의 새로운 인생 지도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 지도는 누군가에게는 흔한 일상의 조각일 수 있지만 그에겐 기억을 지키는 성역이자 삶을 품는 방식 그 자체였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는 신호탄이며 그는 잠에서 깬 몸을 스트레칭으로 천천히 풀어내며 근육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집중했고 뻣뻣했던 관절이 부드럽게 풀릴수록 마음도 함께 정돈되어 갔다. 이어서 하천변을 따라 조깅을 시작하면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하늘을 가르는 새소리와 물살의 리듬이 귓가를 어루만졌다. 귀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마치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된 듯한 감각 속에서 깊은 심호흡을 반복했다. 조깅을 마친 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창가에 앉아 공책을 펼쳤고 그날의 하늘빛, 아침에 본 나뭇잎의 흔들림, 떠오른 생각들을 손글씨로 천천히 써내려갔다.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글자가 쌓여가는 흐름은 마치 뇌 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 회로를 조심스럽게 깨우는 의식 같았다. 이 작은 기록은 하루를 위한 정신적 리허설이자 잃고 싶지 않은 감정의 보관함이었고 식사 시간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가다듬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그는 TV 대신 은은한 클래식이나 재즈를 틀고 식탁 앞에 정갈히 앉아 천천히 음식을 음미했으며 그릇에 담긴 음식의 색감과 향, 씹는 감각, 그리고 목을 타고 흐르는 따뜻함까지 온전히 느끼며 식사를 이어갔다. 이 순간은 오감을 하나로 모으는 명상이었고 마음의 잡음을 걷어내는 정화의 시간이기도 했고 그렇게 그는 식사조차도 기억을 지키는 섬세한 도구로 바꾸어 나갔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었다. 그는 매주 2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선 얼굴들과 마주 앉는 일이 조금은 불편하고 긴장되었지만 책 한 권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은 예상 밖의 온기로 다가왔다.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을 얹어가며 책을 해석하는 순간들 속에서 그는 마치 오래된 기억의 서랍을 하나씩 여는 느낌을 받았다. 웃음이 오가고 사소한 농담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다. 누군가가 무심코 꺼낸 오래된 책 제목 하나, 잊고 있던 작가의 이름 하나에도 그의 뇌는 반응했고 기억은 자연스럽게 복원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책 대신 노래가 주제가 되었고 참석자 중 한 명이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동요를 꺼냈고 이내 모두가 흥얼거리며 입을 모았다. 아, 그 노래 나 어릴 때 매일 들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이며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어린 시절 외갓집 마루에서 듣던 라디오의 멜로디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음악은 기억의 가장 깊은 감각을 흔드는 열쇠였고 그 열쇠는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의 방을 부드럽게 열어주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예전 카세트 테이프를 뒤져 옛날 가요와 클래식 앨범을 다시 듣기 시작했고 멜로디 하나하나가 과거의 장면을 끌어올렸고 때로는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 그에게 사람들과 나누는 교류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기억을 복원하고 감정을 재건하는 따뜻한 인지 훈련이자
정서적 치유의 과정이었다. 낯설고 두려웠던 이 작은 시도가 그의 내면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고, 매주 2번의 모임은 이제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마음의 산책이 되었다. 그는 또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다. 바로 요리였다. 예전엔 라면조차 귀찮아하던 그였지만 어느 날 문득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본 게 언제였나란 생각이 들었다. 그날부터 그는 매주 주말이면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고, 신선한 채소의 색,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촉, 바구니 속에서 울리는 달그락 소리까지도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왔다.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틀어두고 계량컵을 들고 레시피를 따라가는 순간마다 그는 스스로를 다시 배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칼질을 하며 식재료의 결을 느끼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데 집중하면서 그의 뇌는 작은 성공에 환호했으며, 음식이 익어가는 소리, 퍼지는 향기, 접시에 담겨 한 상을 이루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식사를 준비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감각과 집중력을 총동원해 만든 창작물 앞에서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고, 그 요리는 매번 자신을 향한 응원이 되었다. 완성된 음식을 혼자 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종종 소량을 나눠 담아 이웃에게 문을 두드리거나 친구에게 한번 먹어볼래? 라고 전화를 걸었다. 식탁 위에서 시작된 대화는 안부로 이어졌고, 그 작은 나눔은 예상보다 더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요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기억을 자극하고 감정을 풍성하게 하는 삶의 또 하나의 회복 훈련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는 그에게 아내가 조용히 말을 건네며, 요즘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졌고 얼굴에도 환한 빛이 돌아. 순간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평소 말수가 적고 표현에 인색하던 그녀였기에 그 말은 더없이 따뜻하고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고, 그는 아내의 말을 되새기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지난 몇 달간 그가 스스로에게 요구했던 변화들, 아침 조깅, 정성 들인 식사, 사람들과의 교류, 음악과 독서,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는 일기까지, 그 모든 습관들이 단지 자신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이에게도 느껴지는 파장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그 변화는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는 잊고 있었던 자신의 본 모습을, 진심으로 삶을 대하고 싶었던 감정을 되찾고 있었고, 매일의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이제는 삶 자체가 더욱 또렷하고 깊은 색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진심으로. 그는 안다. 치매는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체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다. 사람의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 감정과 추억이 오롯이 담긴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매일의 선택이 곧 자신의 미래를 조각하는 일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이제 말한다. 나는 내 기억을 지키고 싶다. 내가 나였던 시간들을,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의 얼굴을, 내가 걸어온 그 길을 잊고 싶지 않다. 그 다짐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차를 마시고 걷고 나누고 기억하는 작고도 섬세한 의식들 속에 살아 숨쉬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결국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아름다운 연습이 되고 있다. 오늘 당신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조심스레 안부 전화를 걸어보면 어떨까? 혹은 거실 조명을 살짝 낮추고 마음을 흔드는 음악 한 곡을 틀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따뜻한 감정들을 다시 불러올지도 모른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감정은 늘 살아있고, 우리가 그것을 만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으며,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 이 글을 끝맺으며 당신의 하루가 소중한 기억과 따뜻한 순간들로 채워지길 바란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